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EBS 평생학교 손글씨 수업의 박수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모음을 예쁘게 쓰는 법을 배워볼게요. 모음에는 세로 모음과 가로 모음이 있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자음은 글씨를 훤하게 해주는 얼굴이라고 했죠. 근데 이 세로 모음은 글씨의 기둥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글씨를 써놨을 때 세로 모음이 곧으면 글씨가 흐릿하고 엉성하던 게 선명하고 또 또렷해 보이는 효과가 있어요. 그리고 이 가로 모음은 해주는 역할이 글씨의 중심을 잡아줍니다. 우리가 좁은 길을 갈 때 팔을 어떻게 하고 가죠? 양팔을 이렇게 넓게 벌리고 가거든요. 바로 가로 모음이 해주는 역할이에요. 네, 그래서 이 가로 모음만 길이를 충분히 빼주면 글씨가 시원하고 멋있어지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이 모음부터, 세로 모음부터 한번 써볼게요. 세로 모음은 기본적으로 곧게만 써주면 돼요. 그래서 일자로 이렇게 곧게만 쓰면 되는데 이렇게 쓰면 좀 딱딱해 보이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렇게 써줍니다. 근데 여기 쓰기 되게 어려워하시는 분들 많아요. 요거는 우리가 글씨를 쓰려고 펜을 종이에 이렇게 갖다 대면은 자연적으로 45도 각도가 됩니다. 이렇게 글씨 쓰시는 분은 없죠. 45도가 되는데 이 상태에서 그대로 길게 점을 하나 눌러서 찍어준다는 느낌으로 가볍게 이렇게 놓아줍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방향만 아래로 바꿔서 내려주면 돼요. 네. 그러면 여기가 부드럽게 이음새가 부드러워져요. 그리고 중간을 지나면서 한 번 더 써볼게요. 이렇게 해서 방향을 바꿔서 내려오다가 중간을 지나면서 힘을 좀 빼줍니다. 종이를 누르고 있던 펜을 그냥 힘을 살짝 빼주는 거예요. 그러면 끝이 어때요? 자연스럽게 가늘게 이렇게 뾰족하게 돼요. 이걸 삐치맥이라고 하는데요. 이러면 글씨가 날렵하고 이제 시원해 보이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세로액은 곧게만 해주시면 예쁘게 쓰실 수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 지금 내 글씨 한번 봐보세요. 나는 어떻게 쓰나. 세로액을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각이지게. 이렇게 쓰시는 분들은 아모음도 이렇게 쓰시고요. 또 어모음도, 여모음도 다 이렇게 쓰세요. 이러면 글씨 위에가 어깨에 짐 무거운 거 잔뜩 맨 것처럼 무거워지고 글씨가 딱딱해 보입니다. 이거는 한번 획을 긋고 바로 내려오지 않고 여기서 새롭게 힘을 한번 다시 주니까 그 힘준 자리가 티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두 번에 내려오지 말고요. 한 번의 힘으로 부드럽게 누른 그 힘 그대로 내려오면 이렇게 부드럽게 쓰실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그냥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큰 차이가 아닌데 다 쓰고 나서 띄니까 뭉툭해지죠. 끝이. 그래서 절반을 넘으면 살짝 펜을 들기 시작해서 가볍게 힘을 빼주면 이렇게 살짝 가늘게 자연스러운 획이 나와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 모양 이쁘게 글씨 쓰려는 분들 중에서 세로획을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끝을. 이렇게 하시면 구불구불한 글씨가 되거든요. 몸통은 정가운데 있고 오른손으로 보통 글씨를 쓰기 때문에 일자로 빼줘도 살짝 끝의 느낌이 내 심장 쪽으로 안으로 살짝 휜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안쪽으로 힘줘서 주지 않아도 일자로 반듯하게만 빼면 세로액은 예쁘게 쓰실 수 있어요. 이 모음만 잘 쓰시면 나머지 아야 어여는 요 가로점액, 짧은 가로액 위치만 잘 잡아주시면 똑같이 이쁘게 글씨가 나옵니다. 아 모음 써볼게요. 세로 모음을 쓰고 나서 아 모음은 정중간에 써주시면 돼요. 네. 이 글씨의 중심은 무게중심이 아래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정 가운데보다 아래로 조금 내려오는 건 상관없어도 이걸 위로 올라가게 되면은 글씨가 날아가요. 산만한 글씨가 돼요. 그래서 가운데에 써주시면 되고요. 아모음 다시 한번 자음을 세로획 쓰고 나서 중간에
이렇게 쓰시고요. 이게 아래로 휘어지지 않게 반듯하게 일자로 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다음 야 모음이에요. 세로에 일자로 곧게 뻗어주고요. 야 모음 쓰실 때 앞에 이제 자음이 오잖아요. 자음의 정중간에서 살짝만 띄고 위로 올라가고요. 또 똑같은 만큼 띄고 아래로 내려오면 세로에게 정가운데에 오도록 쉽게 쓰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야모음도 기준은 자음이에요. 모음만 쓸 일 없죠. 항상 자음 뒤에 모음이 와요. 그래서 앞에 자음에 이 범위 안에 있으면 예쁘게 야모음이 됩니다. 예, 다음 이제 어모음이에요. 어모음도 앞에 자음에 정가운데에서 점액 시작해서 써주고요. 그 다음 세로액 이어주면 요 세로액에 절반 2분의 1에 딱 맞게 어모음이 써집니다. 네, 쉬워요. 그리고 여모음은 똑같아요. 앞에 자음에 항상 정가운데 기준선으로 해서 위로 똑같이 조금 띄고 올라가고 아래로 똑같이 조금 띄고 올라가서 세로 모음을 연결해주면 세로 모음의 정가운데에 보기 좋게 여모음이 써집니다. 요때도 마찬가지예요. 글씨의 원리는 항상 똑같아요. 야, 여 똑같이 앞에 자음 범위 내에 있어야지 이게 벌어지면 글씨가 엉성하고 산만해집니다. 그거 주의하시고요. 그 다음 이제 음모음을 할게요. 음모음 가로액인데요. 가로액은 그냥 일직선으로만 근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살짝 부드럽게 중간에 위로 올라갔다가 이렇게 내려온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한번 볼게요. 요건 너무 많이 휘어졌고요. 약간 비스듬하게 아래로 살짝 점을 찍듯이 눌러주고요. 중간에 약간만 올려주고 다시 올라왔으니까 올라온 만큼 살짝 눌러서 내려줍니다. 네, 이렇게 돼요. 이게 너무 과하게 힘줘서 출렁거리면 반듯하지 않은 가로액이 되거든요. 그래서 살짝 눌러주고 편하게 직선을 긋는데 중간에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느낌으로 이러면 예쁘게 가로액이 나와요. 이 음모음에 똑같이 점액만 추가가 되면 오요, 우유, 가로모음이 다 나오죠. 요것도 점액의 위치가 중요해요. 오모음 써볼게요. 오모음은 위에 자음이 오고요. 자음의 정가운데에서 세로모음을 이렇게 써줍니다. 그 다음에 가로모음을 써주면 돼요. 근데 보면 왼쪽보다 오른쪽을 약간만 짧게 써주세요. 이게 똑같은 것보다 약간 짧은 게 오른쪽이 살짝 무거워 보여서 무게중심이 오른쪽에 실려서 글씨가 더 편안해 보입니다. 그리고 요 모음이에요. 자음을 쓰고 정가운데 기준으로 약간 더 앞에 나가서 세로액 하나 그어주고요. 또 똑같은 만큼 뒤로 가서 세로액 그리고 가로액을 그어주면 돼요. 이 요모음은 아야 어여와 다른 게 오요 다 자음 밑으로 오죠. 이 모음이 자음을 든든하게 받쳐줘야 돼요. 근데 이제 앙상하게 요 사이 간격이 너무 줄어들면 아래가 흔들흔들해서 글씨가 불안정해 보여요. 그래서 요 자음 범위 안에서 간격을 좀 널찍하게 이렇게 써줍니다. 되셨죠? 다음에 우모음이에요. 자음을 쓰고 모음을 가로 모음을 왼쪽이 오른쪽보다 살짝만 길게 써주고요. 위에 자음의 정중간에서 세로액을 내려주면 돼요. 쉽죠? 그래서 이 모음에 연결되는 세로액은 짧든 길든 항상 자음의 중간에서 내려와야 돼요. 그래야 글씨의 중심이 맞는 거예요. 네, 이것만 주의하시면 되고요. 우모음 한 번 더 써볼까요? 음모음 쓰고
자음, 정중간에 맞춰서 세로액 내려줍니다. 일자로 곧게. 네, 되셨죠? 그 다음 이제 획이 하나 더 늘어서 유모음도 써볼게요. 자음의 아래에 왼쪽이 살짝만 길게 모음을 써주고요. 첫 번째 세로액은 약간 이렇게 사선으로 가볍게 들어주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직선으로 해서 중심을 잡아줘요. 예, 마찬가지예요. 요 모음도 이 간격이 너무 좁으면 글씨가 하체가 앙상해져서 자음을 든든하게 받쳐줄 수가 없어요. 요 모음도 너무 간격이 좁으면 글씨가 불안정해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으오요 우유까지 썼고요. 이 세로 모음, 가로 모음 쓰실 때 가장 많이들 하시는 실수가 자음보다 너무 이 정중간에서 아래로 쓰는 거는 괜찮다고 했어요. 무게중심이 조금 아래로 내려가니까 상관없는데 위로 이렇게 올라가면 글씨의 무게가 위로 올라가니까 글씨가 날아가죠. 산만해집니다. 그래서 정중간에 쓰시고요. 빨리 쓰다 보면 이렇게 좀 내려가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이제 야모음은 안 그런데 특히 이 야모음 말고요. 여모음을 쓰실 때는 이렇게 쓰시는 분들 참 많아요. 글씨가 구불구불해 보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냥 일자로만 반듯하게 써주시면 제일 글씨가 예뻐요. 네, 그리고 요 모음도 자음 범위 안에서 이렇게 있어야지 자음 범위 안에서도요. 이렇게 너무 간격이 좁아들면 글씨 아래가 너무 무게감이 없어서 글씨가 안정감이 안 들죠. 그래서 벗어나지 않게 이 범위 안에서 써주셔야지 돼요. 마찬가지로 유 모음도 뮤자 한번 써볼게요. 이렇게 해서 이 자음 범위 안에서 모음을 써주시면 이렇게 너무 넓고 좁지 않게 적당하게 가장 예쁜 간격으로 유자를 쓰실 수 있어요. 네, 오늘은 이렇게 해서 이 아야어여, 오요오요, 세로 모음, 가로 모음 써봤어요. 이제 자음 쓰기, 모음 쓰기 다 했으니까요. 다음 시간에는 이 자음 모음을 잘 구조대로 배치를 하면 글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 구조 배치는 이제 이어서 바로 다음 시간에 배워보도록 할게요. 오늘 모음 연습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Go!